꽉 막힌 내 종목의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매일 밤 10시에 찾아오는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 공매도 전면 금지로 국내 증시가 롤러코스터의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2,500선을 껑충 뛰어넘었는데 오늘은 1% 하락하면서 거래를 마치기도 했는데요. 이런 시장 흐름 속에서 증권가의 시각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한켠에서는 일각의 금융당국 공매도 한시 금지 조치로 인해서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이 좀 나올 것이다 라는 또 이야기가 있는 반면 한쪽에서는 중장기적으로 본다면 외국인의 투자자 이탈 자금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과연 시선을 좀 더 어느 쪽으로 둬야 우리의 시나리오, 우리의 수익은 잘 나올 수가 있을까요? 투자에 대한 아이디어, 종목에 대한 고민 저희와 함께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이버 TV, 유튜브를 통해 이데일리 TV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홍프로님의 실전 투자 공략주 먼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 슈퍼컴퓨터 탑재 소식이 나오게 되면서 반도체 중소형주들이 훨훨 날아올랐는데요. 그중에 하나로 원익 IPS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5거래일 연속해서 상승세를 보이더니 오늘 1차 목표가 36,000원 달성, 13.6%의 고가 기준 수익률을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가 조금 더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좋을지 잠시 이야기 들어보시죠. 그리고 10월 10일에 종근당이라는 종목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약 1억 7천억 원가량의 정말 큰 수주 금액들이 나오게 되면서 잭팟이 터졌습니다. 장중에는 52주 신고가도 달성된 종목인데요. 와, 정말 창사 이래 이렇게 대규모의 수출에 대한 이야기는 처음이다라는 기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1차 목표가를 보시면 10만 5천 원 달성, 49.2%의 수익률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팅크웨어 보실까요? 실적을 기반해서 로봇과 관련된 이슈가 함께 더불어지니 이 종목도 날아오릅니다. 15,500원 달성 1차 목표가가 됐고요. 10.1%의 수익률을 달성했습니다. 세 종목 모두 개별적인 이슈들 그리고 업황에 대한 분위기가 좋은데요.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좋을지 여기에 대한 대응책 잠시 뒤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저는요, 이렇게 전문가님의 수익률을 보아하니 제 종목도 이런 수익률 두 자릿수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종목 상담 여러분들 신청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전략 잡고 시나리오를 좀 가져가면 좋을지 상세하게 진단해 드릴게요. 문자샵 3772번으로 봉프로 여러분들 보내주시면 되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아주 추가적으로 궁금했던 부분 상세하게 적어주실수록 진단이 더 깊어진다는 걸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너튜브 보시면 이데일리 TV 지금 검색해서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양한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종목 상담도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가장 고민됐던 종목의 이름,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 남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전문가님이 황금 파워 수급기라는 또 특별한 선물을 준비해 주셨는데요. 기관과 외국인이 연속해서 좀 매수하는 종목은 무엇일까? 이런 종목 좀 알면 참 좋을 텐데 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요즘 워낙 수급적인 측면들이 예민하다 보니 이런 황금 파워 수급기가 있다면 걱정이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실 텐데요. 받고 싶으신 분들은 샵 3772번으로 황금 또는 홍프로 작성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 황금 파워 수급기를 바로 받고 싶은데요. 하신다면 좌측에 QR코드 스캔하시고 0509 누르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무료 방송도 지금 홍프로님이 준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렇게 수급기를 받아도 공부는 진짜 필요하고요. 실전적인 트레이딩도 하고 싶어요 하신다면 시장 핵심주 일선과 함께 오전장을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함께 온라인 무료 방송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11월 8일에 진행되고요. 오전 8시 30분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 원하신다면 샵 3772번 참석 또는 참가 혹은 포털 검색창에 종목 상담 119 검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다양한 이벤트 그리고 선물들 저희가 소개시켜 드렸고요. 종목 상담 119 그럼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종목 상담 119 활짝 문을 열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실 전문가님 소개시켜 드릴게요. 매도의 신 홍프로님 나와주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진짜 한 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뭐 지금 워낙 그쵸? 뭐 공매도는 사실 뭐 원래 제일 깊은 얘기를 하면 MSCI 편입이 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쪽 공부를 했던 사람이라 네. 첫 번째는 환율을 24시간 다 열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그게 시장에. 네, 선진국 지수의 기본 그 툴인데 그리고 두 번째가 공매도 전면 해제입니다. 그래서 그쵸. 아마 오늘 안 좋은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는데 뭐 그럼 어떻게 그거- 보셨어요, 오늘장? 뭐 일단은 어제 사실 좀 당황스럽게 많이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코스닥의 시총 1, 2위가 다 상한가 갔기 때문에 아마 지수를 7%까지 끌어올려서 사이드카가 발동이 됐고 오늘 또 문제는 이제 다시 하락이 나왔는데 뭐 사실 위치상으로 보면 가장 큰 문제는 2차 전지는 성장이 멈췄습니다. 당장은 뭐 여러 가지 일설들이 있는데 일단 지표상은 멈춘 거고 깊은 얘기는 이따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장에 한마디 딱 던져주신다면요? 예, 변동성 확대 구간. 역시나 변동성 확대 구간이다. 알겠습니다. 시장 지수 뭐 흐름들 살펴보시면서 왜 변동성 구간인지도 한번 점검해 주세요. 일단은 뭐 코스피 아침에 출발할 때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매도 출발하면서 아무래도 뭐 어느 정도 상단에 있는 종목 중에 포스코 홀딩스와 LG에너지 솔루션이 워낙 오늘 급하게 하락하면서 지수가 출렁댔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일 공매도 금지 발표로 인해서 지수 급등 후에 아무래도 차익적인 부분도 있고 코스피 상위주가 거의 오늘 한두 종목 빼놓고는 상승폭을 다 반납하다 보니까 하락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승 출발 후에 하락 전환이 됐습니다. 문제는 이제 2차 전지 관련주가 뭐 에코프로하고 에코프로 BM이 약간 엇갈리긴 했는데 전체적으로 2차 전지 주가 조정이 나오면서 같이 조정이 나왔고요. 그 외에 또 외국인하고 기관이 워낙 오늘 매도세가 강했습니다. 마지막에 이제 좀 줄이면서 낙폭 축소 마감을 했고요. 코스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2.33% 하락한 2,443포인트 마감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8% 하락한 824포인트 마감했습니다. 예, 아시아 증시 같은 경우는 니케이하고 항생은 상승했고 상해는 보합 마감했습니다. 0.04 하락했으니까 중국의 내용이 많은데 지금 10월 수출입이 급감해서 시장 기대치를 대폭 밑돈다. 이게 어떤 얘기냐면 경기가 계속 안 좋다는 얘기입니다. 수출업이 안 좋다는 얘기는 어차피 경기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수출과 수입이 같이 증가해야 되는데 전월 대비 너무 많이 줄었고요. 또 하나는 미국 뱅가드하고 갤럽이 중국 철수를 한다고 하고 또 거기에 또 CT도 철수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PB 업무 그러니까 뭐 투자나 그런 쪽의 업무를 단계적으로 축소한다는 기사가 나왔고요. 여기에 이제 희망적인 얘기를 하자면 샌프란시스코에서 뭐 지금 에이펙이 지금 열리는데 그때 15일에서 17일 사이에 시진핑과 어떻게 보면은 지금 바이든이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마련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시장이 어떻게 변하는지 여러분께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금일 전일 대비 10.6원 오른 1,307원 90전.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지만 1,365원과 하단에 1,330원을 말씀드렸는데 지금은 변동성이 너무 커가지고 뭐 환율이 10원 오르는 것도 이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부분은 다시 1,330원이 넘으면 또 상방향으로 열리니까 이 점은 참고해서 대응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계속 좀 증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시장 흐름들 속에서도 종목별 대응 좀 중요할 것 같다라는 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자로 여러분들 지금 종목 상담 해주시기 바랍니다. 샵 3772번 가장 고민됐던 아픈 손가락의 종목 이름 그리고 비중, 매수가 남겨주시면 되고요. 너튜브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댓글창에도 실시간으로 저희 받고 있습니다. 보시면서 뭐 인사도 나눠주시고 종목명, 매수가 비중도 함께 적어주시면 실시간 종목 상담 저희가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수익고고 황금 파워 수급기. 오늘 새롭게 또 이런 선물을 좀 들고 오셨는데 이제 전문가님께 좀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어요. 이 수급기는 또 어떤 수급기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뭐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중대형주가 주로 나오긴 하는데 그렇죠. 기존의 상승 포착 같은 경우는 뭐 원래 나갈 때 뭐 단기로 올라가는 종목인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제 추출이 된 다음에 기관하고 외국인이 뭐 5일 중에 4일 매수했거나 아니면 뭐 7일 중에 6일 매수했거나 그런 종목이 나오고 아주 급락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대신에 네. 천천히 오르긴 하는데 최근에 레고캠 바이오가 아마 10월 말경에 나오고 지금 한 15% 이상 오른 것 그래요? 같은데 그래서 좀 중대형주가 나오는데 중간에 이제 소형주도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좀 수급을 확인하시면서 보실 필요가 있고요. 그 수급 조율을 또 본인이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 수식은 제가 드리는데 좀 기존 거보다는 복잡할 겁니다. 대신에 노란톡에 오시면 제가 캡처해서 자세히 알려드리고 그리고 좀 복잡한 부분은 말씀하시면 제가 어느 정도 말씀드리니까 중형주하고 대형주 쪽 포트가 좀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소형주도 나오게는 만들 수는 있는데 최대한 지금 시총을 좀 어느 정도 바란스가 맞는 종목들로 맞추려고 좀 변형을 해서 여러분께 전달해 드릴 예정이니까 내일 공개 방송이 있기도 한데 그 사이에 제가 일단 자료나 그런 부분은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여러분께서 좀 대신에 등록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운 부분을 질문하시면 자세히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처음 받는 선물인데 이걸 어떻게 풀어봐야 되고 어떻게 사용해야 돼요? 어려우신 분들은 또 홈프로님이 함께해 주실 예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황금 파워 수급기 꼭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요. 홈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고 QR코드도 있죠. 스캔해서 0509 누르고 들어오시면 더 빠르게 이 황금 여러분들 파워 수급기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실전 투자 공략주 과연 얼마나 수익률이 좋을지 하나하나 지금부터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홍프로 전문가의 실전 투자 공략주입니다. 9월 12일에 원익 IPS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워낙 또 반도체 흐름들이 좋다 보니 이 종목도 1차 목표가 36,000원 달성 후 13.6% 지금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종근당은 잭팟 터졌습니다. 진짜 오늘 52주 신고가 보여주면서 49.2%대 수익률을 나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10월 31일 따끈따끈할 때 말씀해 주셨던 종목인데요. 팅크웨어입니다. 실적 기반에서 로봇이라는 이슈도 더불어지다 보니 와, 중장기적으로 들고 가도 될까? 뭐 이런 고민들도 하실 것 같습니다. 1차 목표가 15,500원 달성 10.1%대 수익률을 나타냅니다. 세 종목 모두 하나하나 종목에 대한 전략 들어보시죠. 와, 많죠, 여러분들. 먼저 하나씩 볼게요. 원익 IPS부터 보겠습니다. 9월 12일에 얘기해 주셨고 지금 13.6% 고가 기준 수익률을 나타냈는데 진짜 이런 생각 듭니다. 와, 이제가 시작일까? 이 종목은 이제 시작일까? 이런 생각 듭니다. 분위기도 좋고 너무 개별적으로 종목이 5거래일 연속 상승세기 때문에 전문가님, 신규 접근을 하시는 분들 조금 어떻게 좀 어려울까요? 35,000원 밑으로 봐야 돼. 사실은 네.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실적을 기대하는 종목이 실적이 좋지가 않습니다, 솔직히. 근데 IPS가 사실은 삼성전자 쪽에 연관이 있고 그리고 네. 이제 중요한 부분은 뭐 계속 말씀드렸지만 내년을 기대하는 종목인데 그쵸. 제가 그때도 별로 그렇게 밀리지 않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던 부분이었고 그 부분 때문에 어찌 보면은 만약에 조정 주면 5일선이나 그 자리 보면서 다시 한번 재진입은 가능하고요. 뭐 내년 실적이 사실 확 살아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종목 자체가 지금 시간을 좀 둘 필요는 있습니다. 그때도 말씀드리고 나서 옆으로 움직이는 쪽 그리고 시가하고 열처리 PI 쪽 기판까지 다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사실 괜찮다고 말씀드렸었고요. 지금 위치상은 사실 36,000원이 기존에 떨어졌던 자리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렸는데 금일 상단이 36,000원대를 찍었고요. 2차 목표가를 일단은 현재 구간에서는 4만 원을 말씀드리려다가 좀 종목이 시간이 좀 많이 걸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38,000원을 2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만약에 추세로 간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월봉으로 제가 보고 나왔는데 월봉이 4만 원대 저항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현재 위치에서 조정을 줬을 때는 저는 34,000원 이하 구간은 사실 매수 접근으로 보는 종목입니다. 대신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3분기에 흑자 전환이 만약에 된다 그러면 4분기부터 뭔가 좀 변화가 되고 내년 1분기가 좋아진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제대로 올라갈 겁니다. 그래서 사실 9월 달에 말씀드리고 소폭 수익 구간 갖다 계속 움직이지 않고 있다가 최근 며칠간 움직인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상은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2차 목표가 38,000원을 설정해 드리고 사실상 34,000원 이하 구간에서 여러분께서 조금은 천천히 분할 매수해도 되는 종목이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단 2차적인 목표가까지 38,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보고 계신 분들 잘 확인해 보시고요. 이어지는 이 종목은 참 잭팟이다라는 정말 생각이 듭니다. 종근당이라는 종목이 될 것 같은데요. 전문가님이 10월 10일에 얘기해 주셨고 또 수익률은 49.2%대로 가장 세 종목 중에 높아요. 일단 이런 생각이 들어요. 1조 7천억 원가량의 대규모 수출에 대한 얘기들. 금액대도 크다 보니까 전문가님 수익률도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사실 알고 계셨어요? 그건 모르셨죠? 그거를 제가 알 수는 없고요. 이렇게 잘 가네요. 지금 사실은 2차 목표가도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10만 5천 원이 사실 바로 밑에서 올라왔을 때 한 번 근처 갔다가 조정 주고 나서 지금 거의 한 2주 정도 조정 주다가 오늘 급등이 나온 건데 어제 오늘 급등이 나온 건데 일단 아마 창사 이래 최대치일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실상 지금 마일드스톤 계약이 나오면서 1조 7천억의 계약금이 1,000억 정도 들어온답니다. 제가 기사를 다 보고 나왔는데 사실상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제약 바이오 중에 복잡한 거 하느니 종근당 그전에 이제 유한양이 말씀드리고 좀 올랐었고 그런데 네네. 셀트리온이 이번 실적이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12월 달에 합병 이슈가 있기 때문에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제약주가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들은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고요. 종근당 같은 경우는 일단은 1차 목표가 달성이 됐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차 목표가를 말씀드리자면 사실상 일봉으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체 흐름을 보시면 월봉으로 보시게 되면 지금 거의 3년 만에 중간 고점을 돌파가 된 거라서 15만 원을 2차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일봉으로 보시더라도 워낙 수렴이 길었습니다. 지금 거의 보기에 지금 거의 1년 가까이 10월 달이니까 1년 가까이 수렴하다가 뭐 이번에 계약이 터지면서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상 2차 목표가 13만 5천 원이었는데 어차피 그 자리를 오늘 터치 이상을 했기 때문에 2차 목표가를 15만 원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락한다면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11만 7천 원 정도는 이탈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은 사실 절반 정도 차익하시고 나머지로 고점을 보시되 어찌됐든 초대형 계약이 나왔고 증권사 목표가도 15만 원 이상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일에 추가로 간다면 15만 원대에서 일단 어떻게 움직이나 보시고요. 11만 7천 원이 이탈하면 그때는 여러분께서 비중 줄여야 되시니까 비중 많으신 분들은 내일이나 흐름 보시면서 일단 정리하시면서 재차 2차 목표가 도전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2차로는 15만 원, 11만 7천 원 이탈 시에는 비중을 축소해보자라는 전략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지는 10월 31일 팅크웨어입니다. 10.1% 고가 기준 수익률을 보여줬는데 사실 이런 생각 들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 중장기적으로 좀 즐거워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실적주 아니겠습니까? 일단 뭐 실적주로 변모하는 회사인데 네. 사실 최근에 이제 그 급발진 사고 때문에 뭐 여러 가지 설들이 많습니다. 뭐 사실은 기술적인 부분은 저희가 알 수가 없지만 그래서 심한 경우는 악셀레이터 위에다가 블랙박스를 설치하시는 분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품도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네. 그런 부분이 어떻게 보면 국내 10년 동안 선호도 1위가 팅크웨어인데 사실은 예전에 아이나비는 내비게이션 쪽이었는데 지금은 문제가 이제 내비가 거의 티맵 쪽이나 뭐 다른 카카오나 여러 개가 있기 네네. 때문에 그런데 블랙박스 쪽 선호도가 있고 또 하나는 자세히는 말씀드리지 않았는데 자율주행 그 레벨 3 이상부터는 현대차가 지금 42-라는 회사랑 업무 협약을 해서 1조 정도 투자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하고 연관된 게 또 팅크웨어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치에서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제가 1차 목표가를 좀 그 저항대로 말씀드리고 어제 터치가 됐는데요. 일단은 현재 전체적인 흐름 자체는
상승세로 간다면 전 좀 길게 보시란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1차로 한번 상승 나온 이후에 조정 구간이 들어왔었고 그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나서 지금 1차 목표가가 달성이 된 건데요. 전일 15,500원이라는 자리 자체가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어쩔 수 없는 저항대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2차 목표가를 사실상 현재 위치에서는 17,000원대를 말씀을 드리는데 위치상으로 보시게 되면은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 방향이 유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큰 흐름상에서는 지금 조정 준다면 15,000원 밑으로는 매수도 가능한 자리고요. 전체 흐름이 계속 상승 방향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뭐 수렴은 할 수 있습니다. 대신에 2차로 올라갔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 사실 17,000원 이상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간 두지 않는다면 어찌됐든 간에 좀 시간을 두고 봐야 될 상황도 있을 수 있고 또 자율주행하고도 연관이 있지만 블랙박스나 여러 가지 또 새로운 뉴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했을 때는 15,000원 이하 구간은 여러분께서 관심을 다시 가지시고요. 2차 목표가를 17,000원을 말씀드릴 테니까 흐름상 크게 무리가 없고 그리고 실적도 올해 많이 바뀌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양호하면 4분기까지 기대할 수 있는 영향이 생기니까 그 점 참고하시면서 자율주행 차 중에 예전에 대장주는 사실 모트렉스였는데 지금 많이 다변화되면서 뭔가 좀 실적이 나오는 종목으로 바뀌고 있으니까 팅크웨어를 좀 시간 두고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3분기 실적이 좀 양호한지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고요. 목표가 17,000원 제시해 주신 만큼 들고 계신 분들은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전 투자 공략주에 대해서도 얘기해 드렸고요. 온라인 무료 방송 얘기 안 하고 올 수 없어요. 시장 핵심주 1선 알려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핵심주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장을 어떻게 좀 바라보느냐의 방법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전문가님, 그런 취지로 오전에도 방송을 하시네요. 오전에 합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부분은 사실 좀 기대치가 있는 종목. 그러니까 제가 이제 큰손 매집 주간 동안 안 나가는데 네. 전주 마지막 종목이 JNTC였습니다. 그 종목이 한 15% 정도 올랐었는데 지금 상황에서 여러분께서 지금 보실 수 있는 종목 그리고 좀 실적을 바탕으로 그리고 사실 지금 반도체 종목은 제가 보는 종목들이 있는데 문제는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고민되는 부분도 있어서 일단은 내일 뭐 열흘에서 일주일 정도 보면서 여러분께서 좀 보실 수 있는 종목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이제 2차 전지 저항대하고 지지대를 예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다시 한번 급등은 나왔는데 지금은 고점까지 완전 간다는 생각은 못합니다. 아까 말씀드리다 말았는데 문제는 저가형 시대로 바뀌는 상황에서 국내 2차 전지 업체들이 지금 순위를 보게 되면 1, 2위가 아마 지금 중국 CATL하고 BYD고 그다음에 이제 3, 5, 7이 국내 3, 4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게 지금 다변화되는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LFP 쪽으로 바뀌면서 전체적인 시장 캐파는 커지고 있지만 문제는 고가형 차량보다는 저가형이 한동안은 주류를 잃을 가능성이 높고 거기에 이제 삼성하고 뭐 LG 엔솔이 향후에 지금 공장을 세우면서 뭐 그렇게 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 좀 자세히 말씀드릴 테니까 뭐 오시게 되면 좀 궁금한 종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분석을 따로 해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시장에 대해서 공부하는 방법들도 알아보시면 좋겠어요. 샵 3772번으로 여러분들 참석 또는 참가 보내주시고요. 포털 검색장 또 바로 들어가셔서 그 당일에는 종목 상담 119 누르시고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온라인도 무료 방송 저희 소개시켜드렸고요. 종목에 대한 궁금증 잠시 뒤에 그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119 여러분들 종목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불장이라서 오늘도 기분 좋을 줄 알았는데 아니 갑자기 종목이 이렇게 손실이 많이 날 줄 몰랐어요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지금 바로 문자 남겨주세요. 377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너튜브에 이데일리 TV 검색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실시간 댓글 위에 있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위에 있는 분들처럼 이렇게 댓글창에 올려주셔도 저희 종목 상담 봐드립니다. 편한 방법으로 여러분들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문자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5092번님의 하나 투어
이네요. 52,500원,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사연을 보니까 지금 기다리면 매수가 위로 좀 올라올까요? 조정 주면 추가 매수도 괜찮은지 궁금합니다. 라고 해주셨어요. 그전에 또 종근당 수익이 너무 감사드린다며 일단 수익을 맛보셨던 투자자분이니까 또 하나투어도 잘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전문가님, 조정 주면 추가 매수 이때 좀 괜찮을까요? 뭐 눌림목 이용한 추가 매수, 이건 어떠세요? 시청자님의 매수가까지 사실 10%에서 조금 위기 때문에 저는 추가 매수 비중이 지금 사실상 네. 전체적인 비중으로 보게 되면 15%라서 5% 정도는 더 해도 될 것 같긴 한데 문제는 아직은 추세가 하락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여행주가 처음에 이제 뭐 코로나 끝나고 엔데믹, 뭐 팬데믹 그 얘기가 계속 나올 때 그렇죠. 제가 욕 뒤지게 먹었습니다. 사실은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저는 반대했던 부분이고 대한항공도 저도 계속 안 좋다고 얘기했었고 여러 가지 이제 이슈 복합되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인데 아무래도 내년에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서 내년에. 먼저 하나투어는 실적을 먼저 보겠습니다. 실적이 일단 올해 흑자 전환이 되는데 시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사실 워낙에 저평가는 아닙니다. 근데 이제 내년이 일단은 예전에 실적을 보시게 되면 19년 요때부터 뭐 엄청나게 하락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3년에 지금 회복이 되고 2024년에 뭔가 점프를 합니다. 대신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시가총액을 보시게 되면 지금 7천억대이기 때문에 사실 싸진 않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월봉으로 보시더라도 고점에서 8만 원대에서 지금 하단에 지지받고 올라간 다음에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실적 기준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준에서는 사실 시청자님 매수가가 52,000원이면 이 자리인데 단기 급등하면 그 자리 가능합니다. 대신에 말씀드리지만 차트가 계속 이렇게 길게 보시면 하락 추세로 내려오는데 굳이 지금 자리에서는 추가는 좀 수렴한 다음에 보실 필요가 있고요. 시간 두고 보신다면 저는 일단은 5만 원이 돌파를 해야 전체적인 자리가 시청자님 매수가 위인 53,000원까지 가능해 보이고요. 현재 구간에서는 추가보다는 조금 수렴하는지 그리고 단기로 급등하면 저는 매수가 위에서는 일단은 매도 전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실적이 만약에 지금 데이터상으로 나온 가격으로 나온다면 매수가는 충분히 갈 거로 보는데 당장은 문제는 하락선에서 계속 움직이는 상황 그리고 정배열이 아닌 역배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 보시더라도 최근에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반등이 나오는 거니까 5만 원대 돌파하면 시청자님 매수가에서 2, 3%대 위까지 목표가를 말씀드리고요. 현재 구간에서 하락했을 때는 밑에 4만 4천 원이 이탈하면 다시 한번 또 출렁될 수 있습니다. 단 지금 현재 리서치나 전체적인 흐름이 나쁘게는 나오지 않지만 저평가가 아닌 만큼 좀 시간 두고 목표가 매수가 위로 보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 목표가 매수가 위로 좀 보자. 현 구간에선 좀 수렴하는지 이 부분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참고해 주세요. 다음으로는 3732번님의 솔루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 29,600원 매수가 비중 20% 정도인데요. 이런 얘기가 있네요. 주가가 지지부진합니다. 차라리 다른 종목으로 갈아타는 게 나을지 전망 좀 부탁드려요. 근데 지금 평단가 살펴보면은 뭐 그렇게 손실이 크지는 않은데 그래도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연이어서 좀 실적에 대한 서프라이즈가 나왔는데 왜 주가가 전문가님 지지부진한 건지 여기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것 같아요. 얘기 좀 해주세요. 일단은 계속 물량이 나오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사실상 되게 좋은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가격 표시 쪽 쉽게 말씀드리면 뭐 모듈하고 ELS 한동안 계속 유명했던 회사인데 전자부품 기업인데 지금 향후에 이제 스페이스X에 뭐 납품하는 것도 있고 내용도 많습니다. 문제는 이제 성장주로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 향후에 이제 원익 PN이랑 전기차 모두 합니다. 근데 네. 향후입니다. 앞으로 그래서 먼 미래. 문제는 이제 방송에서 워낙 좋다고 얘기는 하는데 이런 경우는 수급이 꼬인 거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만 원대 이상에서 계속 밀립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종목이긴 한데 조정을 크게 준 이후에 급등이 나왔고 급등이 아니라 이제 수렴해서 올라갔고 문제는 직전 고점이 돌파가 안 되고 있는 겁니다. 3만 3천 원대 예전 그러니까 2021년 고점인데 그 자리가 돌파가 안 나오면서 계속 수렴하는 형태가 됐고
수급을 보시더라도 문제는 외국인 기관이 엄청나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뭐 바램은 사실 고점을 넘어서 완전히 올라가면 되겠지만 신규 상장 이후에 저항대가 된 가격대를 돌파를 못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만약에 돌파한다면 35,000원 정도까지 일단 여유는 있는데 계속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성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올라가지만 기관 외국인의 수급이 꼬여있는 상황이라서 시간이 걸리는 걸로 보여집니다. 만약에 종가를 31,000원대를 넘어가면 저는 위에 고점이 33,000원 그리고 최종 목표가는 35,000원을 말씀드리는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급이 계속 흔들리는 상황에서 아마 시청자님도 되게 볼 때마다 아 여기서 지금 더 올라가지 그런 상황이 될 건데 고점에서 지금 문제는 약간 다이버가 나오는 상황이라서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면 31,000원이 넘어가면 1차는 33,000원, 최종 목표가는 35,000원을 말씀드리고요. 28,000원대 밑에 하단인 27,500원이 이탈하면 이 종목이 좀 뭐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아니라 수렴이나 가격 조정을 길게 줄 수도 있는 상황이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외국인하고 기관의 프로그램을 좀 확인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바뀌면서 좀 어떻게 바뀔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노란택 오시면 제가 프로그램 창 보시는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쪽으로 참여하시고요. 최종 목표가는 35,000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국인 또 수급 고임, 기관 수급 고임 좀 시간이 필요할 것 같네요. 자, 이러면 두 분께 또 저희가 커피 교환권 선물로 드려야 되니까요. 당첨 확인 문자 보내주세요. 5092번님, 3732번님, 샵 3772번으로 오늘 문자 당첨됐어요 라고 꼭 확인 문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황금파워 수급기 여기에 대해서 아까 얘기를 해주셨어요. 뭐 외국인, 기관, 연일해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좀 바라본다고 하면 종목을 고를 때 조금은 고민이 덜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수익에 대해서 전문가님 좀 극대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 되지도 않을까 이런 생각 드네요. 일단은 종목이 기존 거보다 훨씬 많이 나옵니다. 훨씬 많이 나와요. 네, 많이 나오는데 이제 네. 초입에 나오는 종목은 사실 이게 매일 종목이 바뀌는 게 아니라 수급이 5일에서 7일치를 가지고 계산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사실상 레고캔바이 같은 경우는 10월 말에 나온 겁니다. 근데 지금 10몇 프로가 올랐던 거고 HK 이노웨는 제가 노란톡에서 얘기했습니다. 고점 돌파 못하면 좀 머리가 아프다. 근데 지금 돌파 못하고 계속 옆으로 가는 상황이라서 진짜 시나리오대로 딱 예, 잡히네요. 근데 이제 그동안에 올라온 게 있습니다. 사실 안 올라온 게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는 어제 제가 기억에는 삼성물산도 나왔습니다. 근데 저도 들어가서 보니까 삼성물산 사실 가벼운 종목 아닙니다. 대신에 11만 원대 지지하냐 안 하냐 뭐 그런 식으로 판단할 수도 있고 그래서 좀 대형주나 중대형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예전에 상승 포착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네. 그 부분이 종목이 선별해서 뭐 많을 때는 15개, 20개까지도 나오고 대신에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전일자 나온 거하고 금일자 나온 거하고 신규로 발생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면밀하게 보셔야 되니까 뭐 들어오시면 제가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황금 파워 수급기입니다. 수급들의 움직임도 궁금하시면 샵 3772번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사연 그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안토님 사연이네요. 설인 바이오입니다. 17,372원의 비중은 30%입니다. 이제 추매해도 될까요? 라는 사연이 지금 들어왔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평단가 오늘 종가가 8,790원이니까 그래도 좀 손실폭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 이때 좀 우리 추가 매수 해보자라는 것 같아요. 전문가님, 주가도 조금씩 올라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추세 전환할 때 사들이면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전략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괜찮은 전략입니까? 지금 현재 주가로 보시면 거의 10,000원 정도 가까이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예전에 모더나 관련주, 또 하나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관련주. 그렇죠. 그래서 서린바이오, 뭐 대한과학 이렇게 제일바이오 이렇게 몇 종목들이 있는데 문제는 서린바이오가 하는 일이 위생살균 그리고 친환경 대기 오염 저감 바이오 필터 시스템 헬스케어를 합니다. 잠깐 생각해 보시면 매출이 크게 나올 수 있는 업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반 바이오 기업하고는 좀 다른데 흑자 회사긴 한데 문제는 신사업이나 그런 부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삼성바이오로직스 쪽의 이슈와 모더나 이슈가 나온 이후에 주가는 조정을 주고 지금
계속 하락하다 최근에 이제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잠깐 월봉을 보여드리면 이때가 코로나 때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 4만 원대 갔던 주가가 지금 거의 전저점 부분까지 내려와서 반등이 시작돼서 월봉상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양봉이 뜬 겁니다. 그러니까 역배열이 된 상태에서 올라가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하는 부분, 그리고 또 하나는 실적을 보시더라도 성장은 하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종목이 급격하게 성장하기에는 좀 무리가 되는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만약에 뭐 신상품이 어떤 대중이 있는 종목들이면 모르겠는데 그런 류의 종목은 아니라서 아무래도 테마 쪽에 가깝고 지금 시총으로 보시더라도 워낙 많이 빠져서 시총은 이제는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시청자님께서 비중이 30%인데 여기서 몇 프로를 더 들어가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류의 종목은 아닌 것 같고요. 추세상은 지금 10,000원대가 안착되면은 좀 길게 보신다면 저는 그래도 12,000원까지는 올라간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 테마가 어떤 부분이 붙었을 때 워낙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잠깐 보시더라도 이 자리에서 떨어졌을 때 보시게 되면 역배열로 바뀐 상태에서 급등할 때 내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흐름에서 15,000원대 그 이후에 한번 올라갔다 내려온 상황, 그리고 사이클이 계속 등락은 했지만 정배열로 바뀌려고 하는 상황에서 다시 한번 미끄러진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만약에 뭐 이슈가 붙어서 급등해서 매수가를 간다면 좋겠지만 아직은 그런 경우도 아니고 60선이 돌파된 상황도 아니라서 240선이 11,000원에 위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뭐 바이오 쪽이 뭔가 이슈가 붙으면 급등할 수도 있긴 한데 현재 구간에서 10,000원 돌파하면 12,000원을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하락했을 때 하단 구간은 지금 8,200원대 이 가격대가 깨지면 다시 한번 또 이탈될 수 있으니까 이 점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일단 바이오 이슈 좀 붙으면 좋을 수 있으니까요. 12,000원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이야기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안토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또 다음 유튜브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앙빈님 사연입니다. SKI 테크놀로지 68,800원, 비중은 3%. 예전에요. 77,300원에 손절하고 오늘 바닥이라 생각하고 다시 샀는데 이거 바닥 맞는지 잘 모르겠어요. 비중 늘려가도 될까요? 알겠습니다. 자, 바닥인 줄 알고 샀는데 바닥인가 아닌가, 긴가민가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면 바닥인 줄 알았는데 벙커도 있더라고요. 그쵸, 전문가님? 자, 69,100원이 오늘의 종가입니다. 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세요? 이 차트상에서 봤을 땐 이 부분들, 전문가님도 생각하실 땐 뭐 비중 늘려도 괜찮을까요? 비중 살짝 늘려도 될 것 같긴 한데 이제 2차 전지 쪽 관련 그 소재 업체입니다. 그래서 SK인데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거는 내년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역배열로 내려오긴 했는데 급등했을 때 이제 뭐 다른 종목들 올라갔을 때로 보시게 되면 12만 원이 고점. 그 다음에 지금 최근 고점이 58,500원.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만약에 흑자 전환이 된다면 분명히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캐파가 올라가는 종목이, 그리고 소재나 그런 쪽에서 SK에서 이제 집중하려고 만드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노베이션에서 나와서 만든 물적 분할 회사인데 중요한 부분은 전체적인 그림에서는 폴란드 쪽 공장도 좀 돌아가고 있고 하니까 뭔가 좀 성장합니다. 그래서 지금 재무제표를 먼저 제가 보여드리면 전체 흐름에서는 올해 흑전이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지금 시가총액은 사실 상당히 높을 겁니다. 5조 3천억. 그러니까 뭐 이거를 논하기는 그러지만 향후의 성장성을 좀 담보로 한 시가총액입니다. 그래서 연간을 보시게 되면 내년이 1,000억 정도 영업이 나오면 이제 궤도로 들어가는 건데 워낙에 지금 시가총액이 높은 상태긴 한데 기대감으로 올랐다가 내려온 거라서 현재 구간에서 하락했을 때는 65,000원 구간이 이탈하지 않느냐를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자리가 이탈하지 않는다면 75,000원이 상당히 두껍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75,000원짜리가 61선이 지금 저항대가 걸려 있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어제 약간 공매도 효과로 올라간 게 SK 바이오팜이나 SK 아이 테크놀로지 약간 그런 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 수급 보시더라도 외국인이 3일째 매도하고 있고 기관은 오늘 매도가 나왔습니다. 연기금이 이틀 연속 매수하다가 좀 수급이 어지러운데 내년을 좀 담보하는 종목이라서 비중이 워낙 적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20선이 지지 반나를 먼저 확인하시고 두 번째는 65,000원 이탈하면 안 됩니다. 65,000원 이탈하면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75,000원 돌파하면 두꺼운 자리인 8만 원 근처를 목표가로 말씀드리고요. 하락했을 때 65,000원 이탈하면 그때는 좀 멈췄다가 보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3분기 때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되면서 올해 흑자원이 되는데 문제는 시총이 낮은 종목은 아닙니다. 2차 전지 소재 회사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흐름상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에코프로나 이번에 실적 나오기 좀 실망스럽게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영향도 받을 가능성이 높고 SK 쪽이 사실 뭔가 확장하려면 내년이 좀 중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추세로 볼 때는 120선하고 240선이 같이 겹쳐지는 8만 원 전후가 저항대가 될 가능성이 높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좀 천천히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비중이 적기 때문에 뭐 현구간에서 20선 지지받는지 보시고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8만 원 근처까지 좀 내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앙패님 좋은 결과 있길 응원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또 전문가님과 함께 여러분들 황금 파워 수급기 한번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외국인 기관들의 수급들이 연이에 어떤 종목을 매수하는지 알고 싶으시면 전문가님 요것도 사용하면 좋겠죠. 일단은 5일에서 4일, 4일에서 5일에서 3일 이런 식으로 수급이 들어왔던 종목. 대신에 이제 몇 번 말씀드리지만 지수가 급락이 나오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때는 다 똑같은 입장인데 그래도 뭔가 좀 들어와 있기 때문에 좀 단단한 느낌이 들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종목들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기관이나 외국인이 대신에 이제 제가 몇 주 이상으로 등록을 해놨는데 그거는 이제 받으시는 분들이 검색을 만드시는 분들이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시 말씀을 드릴 건데 시장이 이렇게 어려울 때는 사실 좀 중형주가 효과를 볼 수도 있고 기존의 상승포착은 워낙 단기 쪽에서 좀 급등하는 종목이 나오는 좀 검색기였다면 이번 거는 좀 시간 두고서 좀 뭐 여러분께서 아시는 대형주가 나올 때도 있고 최근에 나왔던 건 뭐 레고캠바이오, 삼성물산 이런 종목들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소형주도 나오기는 하는데 중대형주가 많이 나오니까 뭐 중간에 궁금하시면 저도 이제 수급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다시 체크해서 알려드리니까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느 정도 좀 기간을 두고서 수급들이 좀 들어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샵 3772번으로 홍프로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 종목상담 119 이후에 또 신대가들의 투자 비법이 방영될 예정입니다. 오늘은요, 급등 매매 전문가님의 초급등주 11 패턴에 대한 기법 알려주신다고 하는데요. 급등주에도 안전한 매매 급소 궁금하시다면 오늘 밤 11시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종목 상담 119 본 프로그램은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그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실전 투자 공략주 이제 들어봐야 될 텐데 전문가님 오늘 어떤 종목입니까? 오늘은 뭐 약간은 특이할 수도 있는데 원래는 카지노 모니터 회사입니다. 근데 이제 그래요? 최근에 전장 쪽으로 좀 뭔가 바뀌는 회사인데 토비스입니다. 예, 토비스 같은 경우는 게임용 모니터 그리고 PC 모니터 제조 판매하는 회사인데요. 전 세계 카지노 산업의 지배적 사업자, 그러니까 아주 큰 회사에 지금 전략 고객으로 확보하고 있고 엔데믹 이후에 지금 계속 산업용 모니터 사업도 하면서 성장하고 있고 지금 최근에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글로벌 부품사의 페이스리프트 모델, 그러니까 신차가 나올 때 최근에 중국 공장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전장용 쪽에도 진출이 돼 있는데요. 최근 서천 공장이 3분기부터 신규 증설이 어느 정도 되면서 향후에 매출이 성장할 가능성이 높고요. 전장용 디스플레이 사업 쪽은 최근 신차들을 뭐 차를 바꿔보신 분은 알겠지만 예전처럼 앞에 이렇게 모니터가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와이드 모니터도 들어가고 그래서 뭔가 좀 단가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성장 사업으로 토비스의 향후 미래를 말할 수 있습니다. 현재 오늘 17,400원에 마감했는데요. 16,900원까지 여러분께서 실전 투자 공략가로 보시고요. 사실 단기적으로 고점 자리에 있기 때문에 제가 약간 박스권 형태로 말씀을 드립니다. 19,500원 자리를 1차 목표가로 말씀드리고
이 종목이 기존에 월봉을 잠깐 보시게 되면 고점 자체가 예전에 2만 원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여러분께서 좀 참고하시라는 말씀 드리고요. 하락했을 때는 하단 가격이 15,00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추세가 이탈될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은 박스권인데 실적이 워낙 좋게 나오고 있고 새로운 전장용 사업도 진출해 있어서 향후에 모멘텀이 있으니까 이 점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향후 모멘텀이 좀 있다는 점 좀 좋네요. 토비스였습니다. 매수가 16,900원에서 11월 8일 시가 그리고 목표가 19,500원, 손전 라인으로는 15,000원 가격 전략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내일도 전략 어떻게 잡을까 고민이시죠? 그래서 전문가님이 준비하셨을 겁니다. 전문가님, 전략 어떻게 잡아야 되나요? 사실 지금 되게 어수선합니다. 왜냐하면 그쵸. 뭐 개인들 입장에서 공매도 안 하는 게 좋은데 이제 외국인 오늘 기사 보셨죠? 안 좋게 그쵸. 얘기하는 거 뭐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아닌데 왜 갑자기 공매도를 하냐 그러면서 그쵸. 뭐 그 유명하신 노저스 형님께서 뭐라고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은 수급 변동성이 상당히 강할 겁니다. 어제하고 오늘 보시면 완전히 편차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저항대에 있는 종목들은 어느 정도 분할로 여러분께서 차익하시면서 관점상으로 대응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번 주는 사실 저는 약간은 관망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실적주 같은 경우는 분할 매수 매도가 가능하고 대신에 지수가 지금 1차적으로 상승이 났고 추가 상승도 가능합니다. 단 2차 전지나 그런 쪽이 조정이 나왔을 때 급하게 나오면 전체 지수를 좀 끌어내리는 상황이 될 수 있고 전체적으로 흐름을 보시더라도 한쪽으로 몰려서 움직이니까 좀 시장을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림을 크게 봐야지 지금은 단기로 대응하실 거 아니면 조금은 좀 세력주나 그런 쪽은 좀 부담스러운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그냥 급락이 나오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몇 번 말씀드렸지만 좀 매수가 이상에서 비중이 많으신 분들은 좀 차익 관점으로 보시면서 약간은 미래 투자하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쩔 수 없는 게 지금 공매도도 공매도지만 좀 미국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좀 복합적으로 좀 복잡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채권금리나 그런 부분이 급등하지 않는다면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은 높지만 12월에 FOMC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좀 뭔가 실적이나 그런 부분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좀 실적이 좀 개연성이 좋게 나온 종목들은 좀 시간 두고 보시면서 시장을 좀 큰 눈에서 천천히 보시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주 위주 좀 대응해보자라는데요. 자세한 사항 또 내일 온라인 무료 방송 통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샵 3772번으로 참석 또는 참가 여러분들 문자 보내주시면 될 것 같네요. 오늘 또 함께해 주신 홍프로님과 여기서 또 마무리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종목 상담을 들고 또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하루가 다르게 참 시장의 온도차가 다릅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철저한 대응 필요할 것 같고요. 행복한 밤 되시고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